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018 프로야구가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홈 개막전에서 라이벌 두산을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12번째 우승컵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과 올해 프로야구의 관전 포인트를 분석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치적쌓기용으로 의정 대상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권단 역시 오는 30일까지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노사를 압박했습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국회 간담회에 나온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불가피하지 않냐며 채권단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업도 살리고 또 일자리도 유지하기 위한 차정책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해외 매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해외 매각 철회를 전제로 한 금호타이어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 정상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공장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더블스타로 지금 매각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채권단은 그러면서 오는 30일까지 노사 자구안 합의와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마무리해달라며 노조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김종호 회장도 광주 영광통 사거리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조 지회장들을 만나서 법정 관리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농성을 풀고 내려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채권단이 해외 매각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채권단과 노조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달 말 데드라인까지 극적인 타결을 이루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3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약 10도가량 웃도는 기온인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는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화순과 장흥, 고흥과 보성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져서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요.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9.9도, 영광이 10.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22도, 나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9도, 영암 22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낮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가 22도, 보성 19도, 여수는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겨우내 팬들이 기다렸던 프로야구가 어제 시범 경기 개막을 시작으로 8개월간의 긴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두산과 첫 시범 경기를 치른 기아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상큼하게 출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아의 불방망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뜨거웠습니다. 최용우가 첫 2루타를 친 뒤 이영욱의 결승 2루타까지 모두 6개의 장타를 날렸습니다. 특히 스프링 캠프에서 강도 높은 타격 훈련을 한 김민식도 2타점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느낌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수들 거의 다 대부분 그대로고 전력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첫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해터는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사회에 바뀐 박정수가 4실점하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트레이드된 이용욱의 결승타로 5대4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자웅을 겨뤘던 기아와 두산의 박진감 있는 경기에 관중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홈 관중석을 채운 시민들은 기아의 우승을 기원했습니다.
선수도 몸 푸는 거 보니까 올해도 우승할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좋은 날씨에 첫 경기 시작해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네, 기아 우승 화이팅! 개막을 앞두고 치러진 시범 경기는 승패보단 전력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983년부터 작년까지 35번의 시범 경기 동안 1위를 한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것은 7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7번의 시범 경기를 더 치른 뒤 24일 KT와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의 목표는 올해도 우승입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전력을 전망해보고 올 시즌 프로야구 관전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이제 9개 홈런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통합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도 독보적인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3명을 모두 잔류시켰고 김주찬과 양현종 두 FA 선수들을 모두 잡는 등 지난해 우승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할 타자 7명인 타선의 막강함은 올해도 여전하겠지만 중간계 투진과 마무리 투수진의 안정감은 2연패 달성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해 영입한 김세현이 든든하지만 김윤동과 신동섭, 임기준이 얼마나 두둑한 배심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밤 9시쯤 진행되는 8회, 9회를 올해는 마음 편히 볼 수 있을지와 더불어 부상으로 지난해 한 해를 쉰 윤성민이 언제쯤 어떤 보직으로 복귀할지도 관심입니다. 최강 원투펀치인 양현종과 헥터는 다음 주 주말에 개막하는 2연전의 선발로 나섭니다.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찬과 버나디나는 지난해 시즌 초반 극도의 부진으로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지난 겨울 충실한 훈련으로 올해는 초반부터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은 한 70%, 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잘 맞추면 좋은 몸 상태로 시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부상입니다. 깜짝 스타 임기영이 어깨 통증으로 당분간 선발 출전이 힘들고 발목 수술을 한 지난해 수입타자 김선빈의 수술 후유증이 언제 도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전 선수를 대체할 선수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코치진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 백업 쪽을 상당히 좀 중점을 뒀는데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야죠. 지난해 트레이드 효과를 톡톡히 본 기아. 올해는 누가 혜성처럼 등장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NC에서 건너온 황윤호와 삼성 출신 이영우, LG 출신의 정성훈이 활약을 겨루고 있습니다. 신인급 중에서는 유승철과 박정수, 문경찬 투수들이 신데렐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두산과 전력을 보강한 롯데 등이 강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돌아온 메이저리거 박병호와 김현수, 황재균 등을 보유한 팀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만년 하위팀인 KT를 다크호스로 꼽으며 순위 싸움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KT 영병도 상당히 올해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KT가 다크호스가 돼가지고 4강 전력이거나 우승 전력은 아니지만은 상위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정도의 전력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야구가 예년보다 이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안게임 때 경기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엔 비디오 판독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었죠. 그런데 올 시즌부터는 비디오 판독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도 바로 저 전광판을 통해 판독 영상을 함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동 고의사고 제도 도입과 12초 이내 투구를 강화 등으로 경기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지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맞아 광주시가 주차 단속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야구장 주변 천변으로 3개 구간에 대해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주정차를 임시 허용하기로 하고 임시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지역에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짓고 있는 300면 규모의 임동 공영주차장 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된다며 내년부터는 주차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새마을 장학금의 특혜 실태를 자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에 따르면 윤 시장은 시민단체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 실태를 자체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 시장은 또 올해 지급이 예정돼 있는 새마을 장학금 예산의 집행 여부 역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위원회 기부금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전격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경림 시의원이 제기한 자동차밸리위원회가 받은 기부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5억 원이 지원됐고 기업들로부터 매년 1억 원가량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감사에 착수하면서 기부금 자료 제출에 부정적이었던 담당 공무원인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과 전운옥 자동차산업과장을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자동차산업밸리 추진위는 2014년 말 광주 자동차 사업 성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생긴 조직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철회를 전제로 한 대화 채널 제안에 대해 채권단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김경식 금호타이어 곡성지회 사무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호타이어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산업은행은 해외 법인을 통해서 네. 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금호타이어는 해외 매각이 정답이자 최우선의 방향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는 국내 제1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과 관련해서 승용타이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본에 매각이 되어지면 금호타이어가 갖고 있는 국내 기술은 물론이고 국내 공장은 축소 내지 폐지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저희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의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 같고요.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시잖아요. 파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전체 국내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 일정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해외 매각 분쇄, 구조조정 분쇄, 해외 매각 철회, 체불임금 해결 이 세 가지 요구안을 조건을 내걸고 저희들이 총파업 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노조가 제안한 대화를 채권단과 정부가 거부를 했잖아요. 해외 매각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12일 날 산업은행에서 공문을 통해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노동조합에 재차 확인해 주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3월 30일까지 노사 간의 자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해서도 동의를 묻는 요구를 하는 이런 요구안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해외 매각이 철회되더라도 이제 법정 관리에 가게 되면 구조조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역시나 고용의 불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권단이 주장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의 의구심이 듭니다. 네. 정말로 채권단이 해외 매각을 진행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정말로 선결 조건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네. 지금의 채권단은 가장 시급한 것이 금호타이어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채권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비협조적인 형태로 인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명분을 네. 가져가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구조조정에 가면 더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구조조정에 가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의 금호타이어는 채무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한편의 조합원들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부실을 털고 가자라고 주장하시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노조의 급여 수준이 다른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서 높다. 그런데도 왜 파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역민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제출한 자구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타이어 3사 중에 동종업계 중에 우리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가장 평균 임금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속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종업계는 평균 군속이 9년에서 12년 사이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평균 군속이 22년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동종업계 평균 군속으로 친다라고 하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현저하게 평균 임금이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차 되신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자구안에서 나왔던 평균 임금 이 금액을 맞추려고 하면 주 12시간 정도로 초과 근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했었을 때 이틀을 집에서 쉬지 않습니까? 그 이틀을 쉬지 않고 나오셔서 근무를 해야만이 회사가 제출했던 자구안에 대해서 나와 있던 그 목표 금액을 평균 임금 금액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자,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의원들 중에 이 상을 받는 경우보다 받지 못하는 경우를 찾기가 더 어려운 다소 이상한 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선거를 1년가량 남겨놓고서부터는 시상식이 집중돼 그 목적이 의심되고 있는데요. 지방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받는 그 상을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꾸려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최근 제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회차 수상자를 발표한 지 불과 2달여 만입니다. 일부 시도에서 상을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우수의정대상을 처음 만든 건 2014년. 회차별로 최대 100명 넘는 전국의 시도의원들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여간 이뤄진 6차례 시상식 가운데 절반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작년 7월 이후 집중됐습니다. 10대 전남도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57명 가운데 60% 가까운 32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의정대상을 받아본 의원보다 안 받은 의원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곧바로 수상자로 결정되고 지역 안배도 이루어지는 등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왔는데 못 가신 분들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게 1차적으로 시도의회에서 추천하고 전부 다 거기다 이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 우수의정대상 수상 실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자신을 뽐내는 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 의회로 넘겨진 광주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자치구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3명씩 뽑게 돼 있는 광산 3선거구와 5선거구에서 각각 4명과 2명씩을 뽑자고 제안했지만 행정자치위원장이 반대하면서 상임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파행함에 따라 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의 지방채 조기 상환을 놓고 구청장과 구의회가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환 청장은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예산 2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동구의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했다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성과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삭감에 동의한 구의원들은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부채 상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맞섰습니다. 장성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장성군의 한 식자재 납품업체 사무실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업체 사장 38살 A씨를 폭행한 뒤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유통업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식자재 품질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 보고 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폐해를 없애자는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 당사자들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직선제가 자리 잡은 것은 지난 2010년. 정책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위해 추진된 교육감 직선제로 학생 인권과 무상급식 등 다양한 의제가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막자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념과 성향에 따른 갈등 해소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예방을 위해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선거를 치르자는 것. 하지만 지방선거를 석 달에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지난 보수 정권에서 추진했던 폐지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됐다. 어떤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니까 바꿔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 주민 자치의 그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만큼 극단적인 제도 폐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선거 비용의 문제는 선거 공영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하는 측면도 얼마든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이번 선거에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이 어제 날짜로 공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날짜로 5.18 특별법을 관보에 공포했습니다.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규정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설립 준비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광주, 전남 공약 설계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광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출마한다며 지방분권 시대 수도권과 부산권 중심의 경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자립경제권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광주 무한 통합공항을 호남의 관문공항으로 만드는 등 8대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장흥을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남의 이동 제한 조치가 어제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5월 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빈축사의 환경검사를 통과해야 입식을 승인하는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는 각종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코너가 광주 전남 지역 세무서에서 운영됩니다.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창업과 폐업,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한 패션 업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태양전지 가방과 의류를 개발해 화제입니다. 가방에는 스마트폰 2, 3회 충전이 가능한 조각형 태양전지가 부착돼 있고요. 분실에 대비해서 무선 통신장치와 GPS도 내장돼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가방과 의류는 다음 달 초 전국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2013년에 개교한 순천 한국바둑고등학교가 두 번째 프로 바둑 기사를 배출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2학년 이도현 양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바둑돌을 잡았다는 이 양은 복기를 통해 실력을 키웠다면서 이창호 구단처럼 롱런하는 바둑 기사가 되고 싶다고 꿈을 밝혔습니다.
고대 중국의 역사와 전설을 첨단 기술로 재현한 현윈 예술단 공연이 다음 달 10일과 11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중국의 화려한 고전 무용과 동서양 악기를 결합한 오케스트라 음악 등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3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약 10도가량이나 웃도는 기온인데요. 이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는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좀 답답한데요. 화순과 장흥, 고흥과 보성에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도 치니까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9.9도, 영광이 10.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22도, 광주와 나주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9도, 강진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낮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가 22도, 보성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겠고 내일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